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요, 금리 상승 관련된 영상입니다. 우선 자료 바로 볼게요. 위 녹색 테두리가 있고 아래 노란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위 녹색 테두리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색깔이랑 똑같네요. anyway, 웃으시라고요. 네, 시장도 안 좋은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위 녹색 테두리는 뭐라고 적혀 있죠? 네, KRX 은행 지수고요. 아래 노란색 테두리는 코덱스 은행 가격입니다. 은행 주가예요. 위는 이제 구분을 하자면 지수 쪽에 들어가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코덱스 은행은 그냥 ETF니까 주식 쪽에서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혹시 이것도 잘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 최근 시장은 지루하고 특히 코스닥은 하락 변동성도 큰 상황 지속되는 모습인데 은행 업종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그쵸? 위 KRX 은행 이평선으로 따지면 일봉이에요. 200 일선 여기 돌파 241선 돌파하려는 그런 반등이 거래량도 수반되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덱스 은행 가격이요, 이렇게 주가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항상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코덱스 은행 주가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유는 금리 인상 기대감,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이와 같은 시기에 관심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금리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봐볼까요? 지금 두 개의 뉴스,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22시간 전, 약 하루 전 거고요. 아래 파란색 테두리는 약 5시간 전. 그러니까 오늘 기사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뉴스들 최근에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좀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금리가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뉴스를 제목만 보신 분이라면 이와 같은 뉴스를 클릭해서 내용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한두 번은 좀 봐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 주 10분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현재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대선 전에 되지 않더라도 타결이요. 대선이 지나면 그 누가 대통령이 되건 자연스레 합의 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 부분 10분 아침 시황에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이 더 큰 재정 지출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듯 보입니다. 여기 준비해온 자료를 또 보시면요. 제가 보라색, 파랑색 선,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세요. 이 빨강색은 뭐냐면 미국 국채 10년 금리의 금리 상승 시기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예요. 어려운 건 없죠. 금리가 상승할 때 그 부분을 제가 동그라미를 친 거다. 과거 금리가 상승했을 때.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보세요. 2016년도 말이에요. 그때가 뭐였죠? 11월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공화당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에서도 다수당이 되면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2017년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통과시켰고 이와 같은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 자료에서처럼 대선 이후에 동그라미 친 부분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때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왜 이 자료를 지금 왜 보여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돼도 경기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지만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또한 상원마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지금 최근 이런 분위기를 뭐라고 하죠? 블루웨이브. 민주당의 대표 색깔이 블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바이든 후보가 되고 또 상원마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더 큰 부양책이 나올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잖아요. 그럼 국채를 막 찍으니까 채권이 많이 찍다 보니까 채권이 많아지고 그러면 수요가 공급에 의해서 채권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이 많은 듯한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전망, 이와 같은 결론,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자료에서도 보여드리는 그렇죠? 미국채 10년 금리를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때 금리가 상승했다고. 근데 이번 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요. 0.8%를 넘었습니다.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이때 어때요? 2016년 11월 대선 이후에 금리가 이처럼 상승했지만 위 검은색 실선 이게 뭐예요? S&P 500이에요. 금리 상승했어도 주식, 주가, 지수 함께 상승했어요. 이때만 봐도 이렇고요. 금리 오르면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금리가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할 때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주식 시작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 금리가 상승할 때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장은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발생하냐면 금리를 상승시켜도 금리를 인상시켜도 될 만하니까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어느 순간은. 그쵸? 그러면서 이게 또 선순환이 되면서 금리 상승 그래 지금이 그만큼 좋다는 거야. 그래 주식 사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코로나가 이처럼 최근에 미국, 유럽 정말 심하고 근데 이렇게 재확산 중이면은 경기 회복 속도가 지연될 수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돈이 풀려도 실물 경기가 확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뜨뜻미지근하다면 물가 상승 압력은 생각보다 약할 수 있고 결국 금리를 쉽게 올리기는 어려운 환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준의 꾸준한 자산 매입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렇고요. 내년 주식시장의 화두 중 하나는요. 금리 상승이 맞긴 맞습니다. 금리 상승 압력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금리는 올라도 단기금리는 별로 오르지 못하는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장기금리는 오르고 단기금리 별로 못 오르면 이 두 개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하죠?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면 주식 안 좋은 거 아니야? 그거는 아주 그냥 사소한 부분만 보시는 거고요. 특정 시기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상승이란 단어의 표현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시장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앞둔 시기인데다가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긴 하지만 또 시장이 머지않아서 반등이 나오면요.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 예상이 되냐면요. 금리 인상은 다 예상된 거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다 예상된 부분이라면서 살며시 또 큰 영향 없이 넘어갈 그런 이슈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금리 상승, 금리 인상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너무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아시겠죠? 네. 너무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흔들거리는 종 모양 해놓으시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